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전당대회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각자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그러면요, 대세를 일치를 못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편견을 갖고 있고요. 자기 생각, 아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상을 그대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자체에 있는 그대로만 보는 눈만 갖고 있어도요, 대전략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죠. 일단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게요,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두 명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은 있는 현상을,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눈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하여튼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냉철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냉철한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있는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의견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어떤 뭔가 주장이 들어가거나 왜곡이 있거나 편견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4인 대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 누가 이기고 있나, 이걸 갖고 지금 설랑설레가 있죠. 특히 유튜브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각자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렇다 저렇다 온갖 지금 설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누리피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랬죠. 이 판세에 있는 건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기 지금 보면요, 나와 있는 뉴스를 보시면은 춘추 칼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 재구성의 출발점 될까? 저거 재출발하는 그 첫 시작점이 되지 못하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수 1.0을 끝내고 이제 보수 2.0으로 가야 된다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죠. 새로운 보수. 그걸로 가야지만이 지금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10대부터 50대까지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겨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한동훈 1위, 원희룡, 윤석열, 원윤 배신의 정치 비판. 자, 원희룡의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제 편가르기를 하더군요. 한동훈과 용산을 완전히 갈라가지고 한동훈은 용산의 대적이다. 완전히 그냥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먹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안에서는 먹히는데 전체 이 지지층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여론조사에서 다 잡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극히 일부에서만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2주의 여론조사 여당 지지자 55% 한동훈이 당대표 되어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뉴데일리 아직 건재한 한동훈 대세론 아직이 아니고요. 끝까지 건재한 한동훈 대세론 이렇게 될 겁니다. 한동훈 1위, 나경원 2위, 어떤 경우는 나경원이 3위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일요신문 찐윤이 왜 거기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4인 4색 선거 캠프 회부. 여기서 말하는 찐윤은요, 주진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친윤의 핵심 member 중에 한 명이죠. 지금 한동훈에게 가 있죠. 이걸 놓고 지금 각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간에 이신점심으로 짜고 치나? 약속 대련인가? 용산에 진짜 이 속은 한동훈을 지금 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로 키워주기 위해서 용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 전략적 긴장인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주장도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원희룡이 많이 따라잡았다. 한동훈 코미디까지 갔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있어요. 지금 5% 안에 사실상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하고 관계없이 사실상은 벌써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뒤집힌다라는 거죠. 1차에서 한동훈이 1위를 하더라도 2차에 가면은 반드시 한동훈의 당대표를 저지하고 원희룡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죠. 그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결선 투표 가서 뒤집는다. 당원 상대 조사가 나오기 전이지만 보수 유튜버들의 조사에서는 이미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다. 자, 보수 유튜버입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결선까지 가지 않고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게 이제 원희룡 캠프 혹은 용산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소위 이제 한동훈을 비판하고 저격하는 유튜버들이 주로 구사하는 논리가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유튜버 자체 여론조사가 있죠. 아마 누리 PD가 하게 되면 한동훈이 90쯤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보면은 유튜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고 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경우는 뭐 95%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튜브 여론조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좀 보지만 뭐 그래도 유튜브에서 그걸 허용을 하니까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여론 왜곡인데 왜곡도 이만저만 왜곡이 아니고요. 너무도 크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틀리나 하면요. 이건 비근한 한 예가 되겠죠. 비례대표 국민조사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국민의 미래보다도 자유통일당이 더 높게 나왔잖아요. 나중에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이 48이 3점 몇 프로도 안 되잖아요.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의 미래 쪽으로 압도적으로 갔겠죠. 지지층 안에서는요. 이런 게 바로 이 유튜브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덜 왜곡된 거예요. 다른 걸 가보면은 여기보다 더 심하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유튜브 전체가 다 이렇게 정치 유튜브를 말하는데요. 시사 정치 여기가 다 합쳐도 전체를 100으로 치면 5%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영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표본 자체가 너무도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5% 안에 있는 유권자들도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이 일반적인 정치 흐름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정치로 치면 아주 고관여층이고요.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장이 강해 본들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그도 한 표, 다 한 표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유튜브에서 많이 여론조사를 해본들 특히나 이번에 펜앤마이크 거기서는 뭐 썸네일 보니까 제가 방송은 안 봤습니다만 5%까지 따라 붙었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아마 원희룡하고 나경원하고 합치면은 5%까지 따라 붙은 여론조사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동훈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표를 안 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진짜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비슷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요. 특히 지지층 안에서는 더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55에서 약 한 65 사이를 한동훈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80%가 적용이 되는 당원 표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워낙 1위가 압도적이라서 당원들은요.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정치 고관심층 고관여층이죠. 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전략적 어떤 그런 선택을 잘해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줍니다. 가령 한동훈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동훈을 배제하고 원희룡이나 나경원에게 표를 줄 사람들, 윤상현에게 표를 줄 사람들도 있겠죠, 일부. 그러나 대체로는요, 한동훈이 1위야? 압도적으로 1위네. 그럼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만들어줘야지 라면서 한동훈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상적으로 그게 뭐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1위의 효과라 그러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더 커요. 견제하는 견제 뭐 민심도 있죠. 그런 어떤 표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1위로 몰려가는 게 훨씬 더 힘이 세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 수치보다도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유튜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여론조사죠. 이런 게 벌써 몇 개 나왔습니까? 나올 때마다 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70. 읽기도 정말 민망합니다. 정말. TKS 70. 원희룡 12.5. 나경원 10. 윤상현 2.5.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까? 이 대세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는데 대세가 한동훈으로 갔는데 자꾸 윤 대통령을 끌고 와서 윤 대통령 대 한동훈 대결을 자꾸 붙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역적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내부 분탕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민심이 가는 곳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절대적으로 한동훈으로 갔잖아요. 유튜브는 5% 안에 이야기라니까 거기가 주류가 한동훈을 비판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70.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대구 경북에서 저렇게 많이 가는 사람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민주주의. 예? 결국은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수 국민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은 우리 지지층이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따라가야죠. 근데 당원들은 말이죠.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은 경북에서 한동훈 70 저런 걸 본다니까요. 아, 한동훈으로 압도적이네. 이재명을 잡으려면 한동훈이 더 이렇게 커져야 돼. 한동훈이 지지율에서도 이재명을 이겨야 돼. 대선 주자로서 확고하게 우뚝 솟아 올라야 돼. 이런 기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주자 중심으로 급격하게 세력이 재편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동훈은 저 이제 대세 머리도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동훈은 특별히 대세를 뭐 움켜쥐기 위해서 난리치는 것도 없어.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층이 알아서 그냥 한동훈 중심으로 다 에워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팬덤이 커지는 거죠. 한동훈 지지자들의 특징은 열렬한 지지입니다. 열렬한 지지이기 때문에 이게 팬덤이죠. 팬덤. 자, 나경원 10, 윤상현 2.5,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여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동훈 61.9, 원희룡 15.9, 나경원 12.7, 윤상현 1.6 이런 거를 잃게 되면 그 유튜브 여론조사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유튜브 여론조사는 그거는 무시하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 이 밖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청, 충북, 충남 지역 등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뭐 게임 뭐 이런 식이면요.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우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이죠.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제 댓글 가끔씩 보면 제 영상에 딸린 댓글 보면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많이 따라잡혔다는데요. 어디 가니까 어느 유튜브 가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어디 가니까 또 저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대요. 뭐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여론조사를 보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만일에 이 한동훈을 저격하려고 하는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유튜브 같은 그런 시각으로 소위 이제 저쪽 이제 이 2030 그들이 이제 부를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을 일러서 털튜브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을 그들의 주장을 혹여나 전술로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은 그건 중대한 착오입니다. 그야말로 대망신, 대몰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읽어주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미안하지만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